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1년 1학기 생활과학부 신편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맡은 생활과학부 안미화 조교입니다. 생활과학부 오리엔테이션은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되고 있으며 구글 사이트를 통해 접속 시 채팅방에서 실시간으로 생활과학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1학기 생활과학부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과학부 학부장이신 박소현 교수님의 환영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과학부 학부장 박소연입니다. 2021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신편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생활과학부의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혼란과 경제 위기 그리고 방역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위축되고 통제된 생활 때문에 산업과 경제 전망도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많은 고민 끝에 우리 생활과학부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위기가 곧 기회의 힘을 아는 현명한 분들이십니다. 우린 벌써 이렇게 팬데믹에 적응해서 작년에 이어서 2년째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온라인으로 학술제도 진행하고 학과 워크숍도 진행하면서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위기가 변화의 계기가 되었고 또 이를 토대로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방송대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위기가 기회가 되진 않습니다. 바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몫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대 생활과학부로의 진학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대 생활과학부의 훌륭한 점은 매우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원격대학, 그것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방송대는 가장 우수한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대면, 언택트란 트렌드는 대학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학 교육도 곧 비대면 교육으로 대폭 전환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방송대는 지난 50년간 많은 시행착오 끝에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고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왔습니다. 반세기 동안 축적된 원격 교육의 노하우를 가진 국내 유일의 국립 원격대학이 바로 방송통신대학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현대사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희망을 찾는 근간으로 우리는 다시 인간의 일상과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건강 가정이나 건강 먹거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패션, 희망 창업, 사회적 기업과 같은 주요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과 생활과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과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 실용학문이 바로 생활과학인데요. 우리 생활과학부는 의식주, 소비, 가족과 같은 관련된 학문들을 교육하면서 생활과학인으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선도적 전문 인재로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과학부의 재학생은 몇 명일까요? 또 우리 생활과학부의 졸업생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우리 생활과학부는 72년 방송통신대학교 설립과 함께 시작되어서 그동안 6만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현재 약 1,000명 정도의 학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무총리상을 받은 기술자도 있고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든 사회적 기업의 대표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 곳곳에서 가정복지사, 영양사, 위생사, 보육교사, 패션 디자이너와 멀천다이저 그리고 각 분야에서의 전문 강사로서 귀한 인재로 평가받는 동문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동문들은 여러분의 가장 훌륭한 롤모델이며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고비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또 이끌어줄 수 있는 든든한 동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과학부는 여러분의 밝은 미래에 초석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여러분 시작은 했지만 설렘과 기대와 함께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런 걱정들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전공과 교수님 소개, 그리고 학사 안내, 그리고 학교 생활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으로 꾸며졌습니다.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여러분은 위기보다는 기회를 찾는 그런 준비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선택을 믿고 학업에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뛰어난 재능이나 두뇌보다는 열정과 의지가 졸업의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포기의 순간에 여러분을 응원하며 지켜보고 있는 생활과학부의 교수진과 조교들, 그리고 동기, 선후배, 동문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즐겁게 대학생활도 하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생활과학부는 가정복지학 전공, 식품영양학 전공, 의류패션학 전공의 3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전공의 교수님들께 전공 소개 및 담당하고 계시는 과목 소개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학 전공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과학부의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아마 적지 않은 그런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 망설임과 고민의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이 더 정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서 반드시 졸업이라는 결실로 맺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과학부 가정복지학 전공의 전공 주임을 맡고 있는 서지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제가 가정복지학 전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궁금할 텐데요. 아마 이미 가정복지학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제 전공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학 전공은 우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그런 학문 영역입니다. 어떤 학문이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정복지학 전공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떻게 하면 그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민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과 또 그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되는 가족과 가정, 그리고 그런 가정생활의 질적인 측면, 이것에 주목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가정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의 역할, 그리고 국가의 역할, 또 그 기능,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학문도 사실 중요하지 않은 그런 학문은 없겠습니다만은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같은 그런 변화들은 우리 전공, 가정복지학 전공의 역할과 그런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발달과 성장,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그런 이론과 실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을 둘러싼 변화에 주목하면서 가정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시간 자원, 또 재무 자원과 같은 다양한 그런 가족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론과 실제를 통해서 그 원리를 익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가정의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서 가정과 지역사회라는 그런 그 사회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그런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족 상담, 가족 생활 교육,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가족 정책과 관련이 되는 가족 복지, 노인 복지, 아동 복지에 대한 학문도 익히는 그런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쓰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전공은 학생들이 그 전공 영역에 맞게 진출할 수 있도록 중요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그런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는 이제 건강가정사,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지역에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있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가정사,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보육교사,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가족 상담사, 아마 많은 학생들이 상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텐데 가족 상담사, 그리고 공공가정관리사, 가족생활교육사 등의 다양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가정복지학 전공은 크게 보면은 이제 아동학, 가족학, 또 가족자원관리학, 소비자학 등의 다양한 학문들을 아우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학문들에서 중요한 연구 업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중요한 실천 현장에서 기여하고 계시는 5분의, 저를 포함해서 5사람의 그런 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성미애 교수님, 저 그리고 이제 기쁘다 교수님, 이현아 교수님, 정현심 교수님, 이렇게 5분이 조금 있다가 이제 각자 맡으신 그런 교과목도 안내를 해드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교과목은 1, 2학년에서 가족자원관리와 가계재무관리라고 하는 교과목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3, 4학년 전공 과목에서는 가정복지학 연구법, 가족복지론, 비영리기관 운영관리라고 하는 교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정복지학 전공의 전공 주임으로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공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우리 학교가 이제 원격 대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장점을 생각해서 이제 입학을 하셨을 텐데, 우리 가정복지학 전공이 좀 실천 학문적인 그런 성격이 많고 또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격대학의 그런 한계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가정복지봉사단이라고 하는 봉사단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공지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가정복지봉사단에 가입하고 싶은 학생들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매 교수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가정복지학 전공 중에서 사랑과 관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제 기초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이제 가족 발달과 가족과 문화, 2학기에는 인간 발달과 가족 관계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의 학업이 여러분들 삶에 큰 의미를 갖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편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복지 전공의 기쁘다 교수입니다. 네, 세부 전공으로는 가족 상담을 전공했고요. 저는 이제 4학년 과목들을 맡고 있는데요. 4학년 1학기에는 가족생활 교육, 가족 역동과 상담 교과목을 맡고 있고, 그리고 2학기에는 가족 상담과 치료 교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편입학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복지학 전공의 이현아 교수입니다.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생활과학부 일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1학기에 가사노동 시간 관리와 또 여가 관리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2학기에는 소비자와 소비생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것입니다.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동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심 교수입니다. 3학년 1학기에는 영유아 보육학과 아동안전관리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2학기에는 보육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가정복지학 전공 교수님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식품영양학 전공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 전공 주임을 맡고 있는 김승민 교수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입학과 편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우리 자랑스러운 생활과학부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 집콕 생활 시간이 늘어나면서 식품 소비의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네, 앞으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지금보다도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영양적으로도 더 우수한 식품에 대한 그런 요구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영양학 전공에서는 우리가 식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는 식품학, 영양학, 그다음에 단체급식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식품학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식품을 섭취하기 이전 단계에서 식품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이와 관련된 교과목은 우리 김선아 교수님과 그리고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학은 식품을 섭취한 이후에 그 들어온 음식이 우리 체내에서 소화되고 흡수되고 대사되는 과정 중에 어떻게 사람에게 이롭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학문으로서 우리 곽호경 교수님과 김동우 교수님께서 관련된 교과목들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단체급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식품학과 영양학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건강한 그러한 음식을 제공해서 이 사람들에게 또 체내에서 유익하게 대사하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우리 정윤희 교수님께서 그와 관련된 교과목들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우리 전공 교과목들은 3, 4학년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1, 2학년에서는 각 학기당 한 개씩의 교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영양과 건강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이 교과목을 통해서는 식품영양학 전공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지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목에서는 우리 전공 교수님들을 모두 만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번 학기에 특히 이 교과목은 온라인으로 출석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 교수님들께서 각 지역 대학을 골고루 배분해서 강의를 하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출석 수업에 참여하셔서 교수님들과 직접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분리가 되고 3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식품영양학 전공 교과목들을 배우시게 될 텐데요. 3학년 1학기에 있는 뭐 생화학, 식품학, 고급 영양학 이러한 중요한 교과목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어렵다, 생소하다, 뭐 힘들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3학년 1학기라는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내실을 다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니까 이번에 편입하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이러한 교과목들을 다 잘 이수를 하셔서 성공적으로 우리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졸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입학과 편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또 이왕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이니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중도 탈락 없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공의 영양학 분야를 맡아주고 계시는 곽호경 교수님을 소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곽호경 교수입니다. 저는 식품영양 전공에서 영양학을 세부 전공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과는 김승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양과 건강에서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만나 뵐 것이고요. 그리고 3학년에 편입하신 분들은 고급 영양학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2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기초 영양학 그리고 3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임상영양학에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에 입학하시고 편입하신 것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식품영양학 전공의 김선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새로운 도전하시는 부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3학년 1학기 식품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이 조금 어려워하는데요. 아까 전공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심히만 따라하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식생활과 문화 그리고 조리 원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식품영양 전공에서 영양학 부분을 맡고 있는 김동우라고 합니다. 먼저 생화학, 그다음에 영양교육 및 상담, 그리고 식사요법 이런 과목들을 저희가 1학기 때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2학기 때는 어떤 영양 판정 또는 지역사회 영양학 이런 과목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희가 원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도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혹시 또 상황이 괜찮아진다면 또 오프라인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서 수업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식품영양학 전공 정윤희입니다. 저는 1학기 때 영양사 현장 실습 그리고 푸드 마케팅을 김선아 교수님과 함께 담당하게 되고 2학기 때는 단체 급식 관리, 급식 경영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식품영양학 전공 교수님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의류 패션학 전공 교수님들의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의류 패션학 전공 주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의류 패션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패션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세요? 멋진 패션쇼? 아니면 화려한 쇼윈도와 쇼핑몰? 아니면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는 멋진 패션 디자이너? 네, 하지만 사실 의류 패션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폭넓게 관계를 맺고 있는 학문입니다. 하나의 옷이라는 상품은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인 섬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직물을 만들고요. 또 그리고 옷을 생산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패턴 작업도 하고 봉제해서 만들어내고요. 또 그리고 이것을 홍보해서 유통시키는 과정까지 매우 길고 복잡한 그런 체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 패션학은 인간의 의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 의류와 섬유, 패션 산업, 유통업까지에 걸쳐서 배우는 매우 종합적인 학문이고요. 의류 패션학의 교과 과정은 여러 영역에 뿌리를 둔 그런 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 의류 패션학의 가장 큰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의류 패션학은 옷과 스타일 그리고 옷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는 의복 구성과 패션 디자인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패션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지식들을 학습하는 그런 패션 마케팅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섬유와 직물의 어떤 특성들을 배우고 세탁과 염색, 가공들에 대해서 배우는 소재 과학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대는 이러한 세 가지 영역들이 매우 균형 있게 탄탄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과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류 패션학에 관심이 있거나 전공을 선택하는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 패션의 영역은 가방이나 옷처럼 그렇게 단순한 어떤 상품들을 지칭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의 어떤 현상을 이끌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화 현상의 한 맥락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손재주가 뛰어나다던가 색감감이 뛰어나다던가 하는 그런 감각들이 중요하게 평가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패션을 이해하는 그런 폭넓은 시선과 관점들 그리고 분석을 바탕으로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우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패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있지만
잘할 수 있을지,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매우 폭넓은 다양한 교과 과정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다양한 영역에서 소질이 있고 우수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어쩌면 불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공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전공 교과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래서 적성을 개발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전문 영역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중요합니다. 전국 교과 과정 안에서 최신 정보와 실습을 성실히 소화하면서 또 방학 특강이나 스터디 활동 등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의류 패션 전문인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의류 패션학과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의류 패션학 교과목 로드맵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교과 안내와 학업 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그 특강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전공 소개를 줄이고 제가 담당하는 교과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섬유와 직물 그리고 염색과 가공과 같은 의류 소재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교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세탁과 염색, 의복과 건강이라는 교과목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패션 디자인과 의복 구성 영역의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류 패션학 전공에서 패션 디자인과 서양 복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권유진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는 건요. 우선 1학년으로 이제 입학하신 분들은 첫 학기에 패션 문화 소비에서 맨 앞부분에 있는 스타일과 패션 문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학년으로 편입하신 학생들은 패션 디자인 과목에서 여러분을 이번 학기에 만나뵙게 되고요. 또 3학년 1학기에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하고 있고 4학년에 패션 디자인 활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입과 또 편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류 패션학 전공에서 의복 구성 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류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학기에는 의복 구성 원리 그리고 테크니컬 디자인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2학기에는 의복 구성의 실제와 디지털 패션 표현 그리고 패션 관리와 스타일링 수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의류 패션학 전공의 손미연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손미연 교수님은 의류 패션학 전공의 패션 마케팅 분야를 맡고 계시며 2021년 1학기에 패션 소비 문화, 패션 디자인, 패션 마케팅, 패션 창업 과목을 담당하십니다. 다음은 생활과학부 학사 안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과학부 전공제도에 관한 설명과 교과과정, 성적 평가 방식에 관하여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1학년도 1학기 생활과학부 학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수님들께서 전공 소개를 해드린 바와 같이 생활과학부는 가정복지학 전공, 식품영양학 전공, 의류 패션학 전공의 3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과학부는 1, 2학년은 생활과학부 공통으로 생활과학 전반의 기초이론을 습득한 후 3, 4학년은 가정복지학, 식품영양학, 의류 패션학 전공으로 각각 분리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전공 배정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전공분리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전공 신청 대상자는 전공분리 신청학기 등록생으로서 신입생의 경우 직전 학기까지 39학점 이상 취득한 자, 2학년 편입생의 경우 편입 인정학점을 포함하여 직전 학기까지 44학점 이상 취득한 자입니다. 전공을 배정받아야만 졸업이 가능하니 본인이 전공 신청 대상자가 되는 학기에 반드시 전공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분리 신청 시기는 1학기 3월경, 2학기 9월경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나의 정보, 종합 신청 정보, 전공 분리 신청, 원하는 전공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전공 신청은 제1전공, 2전공, 제3전공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순위에 따라 전공을 배정합니다. 이때 한 개의 전공만 원하는 경우에는 일지망만 입력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공 분리 신청 시 주의할 사항입니다. 전공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학기에 반드시 전공 분리 신청을 하셔야 전공 교과목 수강에 제한이 없습니다. 매 학기 등록 이후 전공 분리 신청에 관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공별 정원이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정원 초과 시 다음의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전공 배정이 됩니다. 우선순위 배정 원칙은 첫 번째 성적순, 두 번째 성적 동점자 발생 시 취득학점이 많은 순, 세 번째 취득학점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 순이 되겠습니다. 전공을 배정받아야만 졸업이 가능하고 한 번 배정받은 전공은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생활과학부 교과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든 교과목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대신 홈페이지에서 교과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향후 수강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개설된 교과목의 종류나 특징을 잘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1, 2학년에는 생활과학부 공통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생활과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세부 전공의 기본 소양을 충실히 갖추기 위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과학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교과과정, 생활과학부 1, 2학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4학년 과정은 각 전공의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공 선택 후 수강하게 되는 교과목들로 심도 있는 수준의 교과목들입니다. 가정복지학 3, 4학년 교과목은 생활과학부 홈페이지 교과과정, 가정복지학 전공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4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보육현장 실습 과목은 2017년도부터 가정복지학 전공 학생들만 실습 가능한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영양학 3, 4학년 교과목은 생활과학부 홈페이지 교과과정, 식품영양학 전공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 영양사 현장 실습 교과목은 영양사 면허 취득을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입니다. 다만 영양사 면허 기소지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의류패션학 전공 3, 4학년 교과목은 생활과학부 홈페이지 교과과정, 의류패션학 전공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 의류패션학 실습 교과목은 패션산업 현장 실습과 패션 컬렉션 제작, 두 가지 실습 범주 중 학생이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습하는 교과목으로 의류패션학 전공 과목에서 실습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의상을 만들어 보거나 패션 현장에서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교과목입니다. 각 학년별, 전공별 권장 교과목은 학과 홈페이지 및 학기 시작 시 수강 신청 목록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과목은 2021년 2월 현재 개설된 교과목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항상 주의해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생활과학부 졸업 요건은 졸업학점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졸업기준 학점 충족 시 졸업시험이나 논문 없이 졸업 가능합니다. 졸업 소요 학점은 교양 과목의 경우 공통적으로 24학점 이상이고 전공 과목은 1학년 입학생 51학점 이상, 2학년 편입생 60학점 이상, 3학년 편입생 69학점 이상이며 총 취득학점 130학점 이상이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때 편입생의 경우 편입시 인정학점이 포함됩니다. 2학년 편입생 인정학점은 교양 18, 전공 17, 총 35학점이며 3학년 편입생 인정학점은 교양 36, 전공 34, 총 70학점입니다. 졸업학점은 기존 140학점에서 2022년 3월 1일부터 130학점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졸업소요 이수학점 조정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대 과목 유형에 따른 학점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교과목당 100점 만점에 중간평가 30점, 기말평가 70점으로 평가되며 총 성적이 60점 이상, D학점 이상이어야 취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중간평가의 유형으로 출석 수업, 과제물 등이 있습니다. 2021년 1학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성적평가 제도인 형성평가가 있는데요. 2021년 1학기에는 교양 교과목 11개 교과목에
2학기부터는 전체 교과목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형성평가의 항목은 학습 진도율과 학습 활동인 연습 문제로 구성됩니다. 학습 진도율과 학습 활동의 반영 비율은 교수 재량으로 자유롭게 구성되는데요. 학습 진도율만 반영한다면 학습 진도율 20점, 학습 활동 0점도 가능하고 두 항목이 동일한 비율인 학습 진도율 10점, 학습 활동 10점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2021학년도 1학기 형성평가 시행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평가에 관해 유형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 수업의 경우 면대면으로 직접 만나 수업을 받는 형식으로 모든 교과목이 출석 수업 대상은 아니며 매 학기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들만 출석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석 수업에 참석한 이후 과제물 제출이나 시험을 통해 점수를 부여받는 과목입니다. 출석 수업은 13개 지역대학 및 시군 학습관에서 이루어지며 자신이 속한 지역대학으로 출석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출석받을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고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출석 수업 대체 시험으로 변경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보육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대면 교과목은 반드시 출석 수업 8시간을 진행하셔야 교과목 이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중간평가 유형 중 하나인 출석 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출석 수업으로 대체되거나 출석 대체 시험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2월 22일 이후에 학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간평가 유형 중 과제물 제출 과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과제물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는 과목은 매 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방송통신대학교 시험 성적 공지사항을 각 과목별 중간고사 과제물 주제 및 형식을 확인하고 제출 기간에 맞추어 온라인 제출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과제물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출석 수업 과제물의 경우 제출 기간이나 형식이 다를 수 있으니 출석 수업 시간에 과제물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실험 실습 교과목 중 오프라인으로 과제물을 제출하는 과목은 본인의 소속 지역 대학으로 과제물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말 시험의 경우 지역 대학에 직접 출석하여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학사 정보, 수업 시험, 수업 및 시험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는 과목에 따라 1차와 2차에 나누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타 학과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시험 시간이 겹치게 되면 장소와 시간대를 옮겨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기말 시험의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지역대학에서 태블릿 PC로 시험을 치르거나 온라인 과제물 제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기말 시험 기간 전에 공지해드리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목 성적이 C+ 이하일 경우 계절 수업을 통해 재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절 수업은 일부 과목만 열리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과학부 교과과정 및 성적평가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학우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에 관해 교수님들께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신입생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과제물이나 시험에 관한 사항들일 텐데요.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김선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선아 교수님,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중간 기말 과제물 작성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좀 복잡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부터 되시죠. 그리고 공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되실 텐데요. 한 번에 안내를 받다 보니까 좀 복잡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식을 잘만 따라하시면 사실은 성적을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일단은 맞춤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를 꼭 들어오셔서 본인이 수강 신청한 과목에 대한 어떤 평가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이점은 다양한 평가 방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좀 일률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평가 방식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안내 받으셨겠지만 형성 평가가 올해 도입이 되었지요. 그런데 모든 과목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맞춤 정보에서 내가 수강 신청한 과목들의
평가 방식을 확인하셔야 결과적으로 한 학기가 끝날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교양 과목 중에 형성 평가가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형성 평가가 있다는 것은 20%의 점수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강의만 잘 들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형성평가도 과목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형성평가를 하는 과목 중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시험 단계를 좀 봐야겠죠. 모든 과목이 중간 시험은 봅니다. 그런데 중간 시험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뭐 온라인 출석, 오프라인 출석, 뭐 출석 대체 매우 복잡하지요. 복잡하기 때문에 역시 과목별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과제물 시험을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과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 기말 과제물이든 중간 과제물이든 교수자가 어떤 목적으로 출제를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과제물을 좀 평가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학생이 참 잘 썼는데 교수님의 출제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혹은 일부 교수님의 출제 의도를 좀 놓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제물을 잘 썼지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문제에 담겨 있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그리고 과제물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 역시 과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과목은 양식을 잘 지켜서 작성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과제물은 양식은 상관이 없다. 그 대신 본인의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그 내용을 온전히 잘 생각해서 정리했는가, 이런 부분을 평가하시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의 경우에는 과제물의 주제, 그리고 출제 의도, 그리고 작성법,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물 과목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간혹 특강을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과목이 특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목들은 과제물 특강을 교수님들 주도하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방송대 TV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과 그리고 출판문화원에서도 방출TV라고 해서요, 유튜브 채널을 조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맞춤 정보나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은 정보를 파악하시고 과제물 작성법을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물론 교수님들마다 교과목마다 게시판이 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항상 게시판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이 외에 또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특강들을 활용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물 외에 이제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기말 시험은 작년부터인가요?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 지역 대학에 있는 온라인 시험 센터에서 객관식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험 방식은 이전에는 하루에 모든 학생이 같이 시험 보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본인이 시간이 허락하는 시간대에 지역 대학에 신청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여러분들께서 잘 그 과목별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을 하셔서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또 제가 복잡하게 얘기했나 싶긴 한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과목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간혹 학생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하나의 시험을 놓치거나 과제물 제출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점수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일 안타깝고 또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렵겠죠. 과목마다 평가 방식 잘 숙지하셔서 한 학기 뒤에 좀 만족스러운 그런 학기를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놓치더라도 사실은 첫 학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 시험 단계에서 내가 시험을 놓쳤다, 이제 공부를 그만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학우분들을 위한 장학제도에 대해서 서지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지원 교수님,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특히 등록금이 부담이 없는 그런 학교로 유명한데요. 그렇지만 또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그런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조건의 그런 장학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꼭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학교에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 중요한 그런 제도들이 자세하게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장학제도도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활 길라잡이라고 하는 그런 책자 형태로도 있고 그 내용이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저도 지금 그 책자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크게 보게 되면 장학제도는 국가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그리고 교외 장학금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국가 장학금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이제 혜택의 범위가 넓을 수 있다고 보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가 장학금은 소득 분위를 우리가 10개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상위에 있는 9분위, 10분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분위에 속하는 그런 소득 계층의 학생들은 모두 우리 학교 수준의 등록금 수준이면 혜택을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지만 성적 기준이 적용되는 그런 장학금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의 혜택이라고 한다면 신입하는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만 보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이 국가 장학금 신청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장학금이 있고요. 저소득 그 분위에 따라서 장학금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을 위한 장학금도 있고 청년과 고령자 장학금이라고 해서 연령대를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장학금이라고 하면은 성적 우수 장학금을 떠올릴 텐데요. 성적 우수 장학금도 성적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그 수준과 내용이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 장학금을 먼저 받고 그 다음으로 만약에 가능하지 않은 그런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이제 성적 우수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교육,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또 다문화 가정, 그 외국인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또 장학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학생회 존재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될 텐데요. 학생회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학생회 임원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정윤희 교수님께 앞서 교과 과정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영양사 현장 실습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정윤희 교수님, 학우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양사 현장 실습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영양사 현장 실습은 어떤 과목인가요? 네, 영양사 현장 실습은 식품영양학 전공자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영양사 면허 시험을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실제 현장에서 영양사가 어떠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배움의 기회이기도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사를 희망하신다면은 4학년이 되어서 영양사 현장 실습 이 교과목을 꼭 수강 신청하시고 수강 신청하시게 되면은 실제 현장에서 영양사 현장 실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안내받고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학사 공지를 잘 확인해서 영양사 현장 실습 교과목을 꼭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양사 현장 실습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전공 교과에 있어서 우수한 우리 양질의 전공 교과목을 잘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AI하고 우리 인간하고 구분했을 때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반성적 사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과제의 내용이라든지 수업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계속 되돌아보는 이러한 반성적 사고를 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앞서 서지훈 교수님이 얘기하신 성적 우수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학업을 잘 준비하신다면은 영양사 현장 실습 또한 영양사 면허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식품영양학 전공인으로서 학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반성적 사고로 계속 성장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생활과학부 학사정보에 대해 조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과학부 학우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정보 및 홈페이지 이용법, 각종 행사 및 SNS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과학부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격증마다 자격 요건이 다르니 생활과학부 홈페이지 자격증란에서 각 자격증별 이수 교과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과학부 공통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가정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며 관련 교과목이 모두 생활과학부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가정학 실천특별위원회이며 매년 11월에 자격증 신청 관련 공지가 게재되오니 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학 전공 관련 자격증으로는 보육교사, 가족생활교육사, 가족상담사, 공공가정관리사, 건강가정사, 소비자 전문상담사, 주택관리사보가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관련 교과목 일부가 생활과학부에 개설되어 있고 일부는 유아교육과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현장 실습은 4학년 2학기에 개설되어 있으며 해당 실습 교과목은 가정복지학 전공 수강생만 수강 가능합니다. 식품영양학 전공 관련 자격증으로는 영양사, 위생사가 있습니다. 영양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학년에 개설된 영양사 현장 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1일 8시간 연속 2주 총 80시간을 실습합니다. 영양사 현장 실습 교과목은 2021학년도는 1, 2학기 중복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2학기 실습 기간도 공지되어 있으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의류 패션학 전공 관련 자격증으로는 의류기사, 컬러리스트, 패션 머천다이징 산업기사, 샵마스터, 양장, 한복, 염색 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류 패션학 전공에서는 자격증 시험 대비 실습 능력 향상을 위한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줌을 통해 박정아 강사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니 신입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강에 대한 정보는 생활과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자격증 중 가장 문의가 많은 자격증인 보육교사와 영양사 자격증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란 영유아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자격증 주관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입니다. 생활과학부에서는 보육교사 2급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해진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관련 이수 교과목은 생활과학부 홈페이지 자격증, 가정복지학 전공 자격증, 보육교사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은 입학연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 후 교과목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이수 교과목표는 2017학년도 이후 1학년으로 신입학하거나 재입학한 학생, 2018년 이후 2학년으로 편입한 학생, 2019년 이후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영역별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제시되어 있으며 학부 사무실에서는 개인이 이수한 교과목을 확인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잘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대면 교과목으로 반드시 8시간 출석 수업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입니다. 출석 대체 시험으로 변경이 불가한 교과목이므로 이 점 유의 바랍니다. 더불어 필수 영역을 보시면 총 9개 교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영유아 발달 교과목은 현재 방송대에서 영아 발달과 유아 발달 두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 두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영유아 발달 하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을 더 들어야 하므로 방송대생은 결과적으로 18과목 54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즉 필수 영역은 9과목 27학점이 아니라 10과목 3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총 이수 과목은 18과목에 54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학부 홈페이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보육교사 관련 문의는 구두로 정확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인터넷 상담이나 이메일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문의하면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반드시 졸업한 뒤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주관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부 홈페이지 자격증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양사 자격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양사 면허시험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관련 교과목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이수한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이수 과목 현황표는 생활과학부 홈페이지 자격증, 식품영양학 전공, 영양사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여 관련 교과목을 부족함 없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과목은 기초 영역, 영양 영역, 식품 및 조리 영역, 급식 및 위생 영역, 실습 이 5가지의 각 영역별로 과목 수와 학점을 모두 충족시켜 이수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바로 영양 영역인데요. 방송대 전공 과목은 3학점씩이므로 영양 영역의 경우 총 7과목을 이수해야 충족됩니다. 영양사 관련 교과목들은 방송대 교과목 란에 있는 교과목만 해당됩니다. 편입학생의 경우 방송대 편입학 규정상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사 면허시험 응시 관련 방송대 교과목으로 반드시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2017년도부터 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험 과목이 개정되었는데요. 기존 9과목에서 현재 2교시 4과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220문제로 출제되고 모든 교과목에 과락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시험 범위에 대한 공지는 국시원 홈페이지 또는 생활과학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기사 자격증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기사 면허시험은 의료학, 의료직물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 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피복 설계 및 제작 업무를 평가합니다. 시험 진행 순서는 디자인, 작업지시서 작성, 제도 및 재단, 가봉, 섬유 간별로 진행되며 주의사항으로 필기 합격자 발표 시에 실기시험 준비물을 공고하는데 매 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과학부에서는 학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술제에서는 경연대회의 우수작품 전시회 및 시상식이 이루어지고 특강, 선배와의 대화, 간담회 등이 진행됩니다. 2020년 가을 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학술제가 개최되었으며 2021학년도에도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학술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생활과학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학과 행사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부에서는 총장배 패션 컨테스트, 건강가정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 한국음식경연대회 등 각종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시상을 하고 있으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활과학부 가정복지학 전공에서는 가정복지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봉사단은 가정복지학의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특성을 봉사와 연결하여 학습한 내용을 지역사회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 제도에서 인정하는 봉사학점과는 무관하나
현재 생활과학부에서는 가정복지봉사단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다수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 등 약 30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년 단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021년에는 서울 13기, 인천과 경기는 각 8기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기본 정보를 작성 후 생활과학부 메일로 제출하면 가입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은 학부 메일로만 접수를 받으며 자세한 사항 또는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정복지봉사단 공식 카페를 확인하거나 학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의류 패션학 전공 특강은 여름 겨울방학에 실시되며 특강 진행 및 안내사항은 학기 말 시험 종료 후 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류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외에도 기초봉제, 평면 패턴, 드레이핑,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특강이 마련되어 있으니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입생분들이 학교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좀 더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튜터링 제도가 있습니다. 전문 튜터분들이 학사 일정, 원격 교육 방법, 시험 방법, 과제물 작성 시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으며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튜터 지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튜터 제도는 입학 첫 학기만 지원되오니 튜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과학부에서 이번 학기 동안 학우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 힘써주실 튜터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학년 교과목인 영양과 건강, 가족자원 관리학 과목을 담당할 최자혜, 조윤경, 김연숙 선생님입니다. 2학년 교과목인 가사노동 시간관리, 패션 디자인 과목을 담당할 이숙희, 윤미영 선생님입니다. 3학년 가정복지학 전공 교과목인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가족과 문화 과목을 담당할 송명신 선생님입니다. 3학년 식품영양학 전공 교과목인 식품학, 생화학 과목을 담당할 김은영, 유호연 선생님입니다. 3학년 우리 패션학 전공 교과목인 테크니컬 디자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과목을 담당할 조명선 선생님입니다. 신편입생 학우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할 학교 홈페이지 화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화면에서는 방송통신대학교에 처음 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길라잡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 길라잡이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 로그인 창이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으신 신입생분들은 대학생활 길라잡이를 참고하여 반드시 아이디를 등록하셔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들어오게 되는 화면에는 나의 정보, 참여마당, 정보마당, 학사정보 탭이 있는데요. 이 중 학사정보에서는 앞서 안내드린 정보들을 포함하여 수강, 수업시험, 성적, 등록, 장학, 졸업 등에 관한 모든 학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업 시험 탭에서 출석 수업 일정과 시험 일정, 과제물 제출, 수강 신청, 성적 조회 등을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가운데 부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학우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학사, 시험 성적, 일반 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사 탭에서는 등록금 납부, 수강 신청, 장학금 신청 등에 관한 공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시험 성적 탭에서는 중간 기말고사,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 등에 관한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탭에서는 교재 구입, 학교 소식 등에 관한 공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최하단에 학과 바로가기를 통해 생활과학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과학부 홈페이지 상단에는 학부 소개, 교수 소개, 교과 정보, 자격증, 학부 광장, 학생 광장의 탭이 있습니다. 각 탭별로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가운데 부분에는 학부 공지, 학부 동정, 교과 과정 소개 탭이 있습니다. 학부 공지에는 앞서 말씀드린 생활과학부 행사 또는 자격증 및 수업과 관련된 중요한 공지사항들을 수시로 올려드리고 있으니 수시로 들어오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하단에는 앞서 말씀드린 가정복지봉사단을 비롯하여 자격증 및 실습 교과목 안내 등 학우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놓은 아이콘이 있으니 각각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KNOU 위클리는 지면으로 매주 발행되는 주간지로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신문입니다.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는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대학 TV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대 제작 영상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대 출판문화원 유튜브 채널인 방출TV는 방송대 생활에 유익한 팁을 알려주는 영상들로 채워져 있으며 KNOU 위클리 프리뷰, 동문 소식 등 방송대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대학교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소식을 접하실 수 있고 의류패션학 전공의 경우 전공과 관련된 각종 특강 및 행사 정보를 인스타그램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생활과학부에서는 선후배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원활한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지역대학별로 구성된 학생자치조직인 학생회가 있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생활과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회 SNS를 통해 참여하셔서 학우분들과의 정보 공유도 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다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과학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학우분들을 위한 상담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 전화 상담이 어려울 경우 학부 메일을 통해서도 자격증 및 실습 과목,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학우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해 교수님들께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방송대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관해 이현아 교수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가정복지 전공의 이현아입니다. 앞서 안내를 자세히 들으셨는데요. 저희 그 원격 대학인 만큼 아마 좀 어려움이 예상이 돼서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특수성을 반영해서 튜터 제도라든지 또 멘토링 제도, 그다음에 학습 동아리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튜터 제도는 앞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고 또 과목마다 튜터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과목에 해당 튜터 선생님들께 학업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멘토링 제도는 대학 생활과 또 학업에 경험이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멘토로 활동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멘토가 돼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아마 적응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학습 동아리는 그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학습 동아리인데요. 여러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학우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 힘을 얻고 또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양한 학습 동아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합한 학습 동아리를 찾아보시고 필요한 경우는 또 주도적으로 학습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소개해드린 이렇게 튜터 제도와 멘토링 제도, 학습 동아리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적응하시기를 저희 학교에서는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험 실습 교과목의 연습과 특강 활용에 대해 류수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류수현 교수님, 의류 패션학 전공 과목의 실험 실습은 준비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류 패션학 전공의 실험 실습 교과목은 온라인 학습으로 충분한가요? 네, 류수연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요. 원격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스스로 원하는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학교의 경우에 대개 자체 개발한 교재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동영상 강의를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실습 교과목의 경우에 실습 영상이 강의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습 내용을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의사항이 생길 때에는 학과 게시판이나 교수 이메일을 통해서 충분히 문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재와 학습 동영상 그리고 학교 시스템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활성화되어 있는 스터디 모임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보완책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 외에 출석 수업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학기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출석 수업이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곧 상황이 개선이 되어서 출석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훈련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법
수업이 바로 의류 패션학 실습 수업과 패션 컨테스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과 작품 제작,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시면서 많은 실질적인 경험들을 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실무 자격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자격증 획득을 돕기 위해서 방학 특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10인 이상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개설이 되게 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공지사항을 잘 확인을 하셔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방학 특강에 있어서 조금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과 게시판을 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권유진 교수님께 대학원에 관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유진입니다. 이제 학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대학원 얘기가 조금 먼 미래에 대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생각해 보면 아주 먼 미래는 사실 아닙니다. 3학년으로 편입하시는 학생들께서는 2년 후 혹은 3년 후, 그다음에 4년 후에 진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계획할 수 있고 또 그렇도록 제가 좀 정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방송대 대학원은 아직 개설돼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우리 대학의 이제 석사 과정이 특히 생활과학과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학과로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좋은 것은 그 석사 학위를 마치실 때 여러분께서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 석사, 그다음에 식품 영양학 석사, 의류 패션학 석사 혹은 전반적인 영역을 전부 공부하고자 한다면 생활과학 석사로 학위를 수여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그 이후에 진로를 개척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역시 원격 교육 대학원 생활이기 때문에 학부 과정과 비슷한 형식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한 과목에 수강한 학생이 20명에서 40명 정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밀접하게 그 원우들과 같이 네트워킹하고 또 교수님과 튜터 선생님과도 아주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이런 수업들을 오프라인 대학원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더 원활하게 그리고 심도 있는 연구의 바탕을 둔 그런 수업들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우의 활동은 학생의 활동과 비슷한데요. 대학원에서는 자기 전문적인 어떤 영역에 이미 진출해 있는 많은 그 주변의 동료들과 만나기 때문에 제가 우리 대학원 졸업하시는 그런 학생들을 봤을 때 이 대학원에서 만난 네트워크가 큰 계기가 돼서 더 좋은 진로로 개척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미리미리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저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꿈을 갖고 그다음에 그 꿈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행복을 주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행복감을 갖는 그런 계획의 그 내용의 대학원에 대해서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2년 후, 3년 후 혹은 4년 후에 대학원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다시 꼭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의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정보가 흘러갔는데요. 유튜브 채널과 게시판 등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방송대인으로서 즐기는 마음으로 학교를 둘러보듯이 학과 홈페이지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등을 둘러보고 학교의 다양한 SNS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편입생 여러분은 이제 1만 생활과학부 재학생의 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기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나면 학술제와 다양한 학과 행사들을 통해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